러시아 쿠데타의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졌다. 푸틴 대통령 사임, 한국의 긴급 망명 신청, 러시아 영토의 일부가 한국에 속할 것입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시작된 두 나라의 전쟁이 3개월을 지나고 있다. 미국 등 서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수비에서 반격으로 태세를 전환하며 수도 키이우에 이어 북동부의 대도시 하르키우 주변에서도 러시아군을 축출하는 데 성공했다. 러시아군은 처음 투입한 전력의 3분의 1가량을 소진시키면서도 당초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병설이 나도는 가운데 그를 축출하기 위한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 방송에서 안보의 설가로 활동하는 러시아군 퇴역대령 미하일 호다르노크는 지난 5월 18일 러시아 국영TV에 나와 전쟁이 길어질수록 러시아군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솔직히 말하면 상황은 우리에게 불리해질 것이라며 유리한 정보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위해 국민 100만 명을 소집하고 미국의 무기대여법으로 무장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러시아에는 직업군인이 있다고 응수하자 그는 우크라이나에는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열망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들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국제적으로 고립되었다고 개탄했다. 러시아의 군사정보적인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정학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실제로는 전 세계가 우리에게 적대적이며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영방송인 러시아 TV에서 전황이 불리하다는 평가가 방영된 것은 처음이며 매우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러시아 블로거들 군 비판 시작. 이번 전쟁의 전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발표해온 미국의 전쟁연구소 ISW는 지난 5월 14일 러시아 정부에 선전 홍보 활동을 적극 옹호했던 러시아의 블로거들이 러시아군의 무능에 대해 처음 비판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내에서 최대 수십만 명이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러시아의 이른바 밀떡,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한 이유는 지난 5월 11일 발생한 러시아군의 충격적인 패배 때문이다. 러시아의 한 기동여단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세베르스키 도네츠강에 부교를 설치하고 도하를 시도하다가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을 받고 전멸한 것이다. 러시아군은 도하를 시도하던 중 포격을 받자 양안에서 꼼짝하지 못한 채 포탄 세례를 받았다. 이로 인해 러시아군 수백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파괴된 전차 등 기갑 차량은 73대에 달했다. 설치된 부교 3곳도 모두 전파되었다. 강이 양안에 파괴된 채 버려진 러시아군 전차들의 모습은 위성 및 드론 정찰 사진으로 공개되었다. 이때부터 러시아군을 찬양하던 밀덕들이 그동안의 전쟁 경험을 통해서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러시아군 지휘부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러시아 정부가 지속적으로 일방적 주장을 담은 홍보를 밀어붙이기 때문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ISW는 러시아 블로거들의 이러한 태도 변화가 앞으로 커다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엄격한 검열이 시행되는 체제에서 사는 사람들은 정부의 일방적 홍보나 민주인사들의 주장보다는 독립적이면서도 정부의 소스에 나름대로 접근 가능한 사람들을 더 신뢰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에서 광범위하게 읽히는 인기 블로거들의 비판은 전쟁과 러시아군 지휘부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ISW는 분석했다. 도네츠강에서의 충격적인 패배로 인한 기동여단의 전멸은 러시아군에도 상당한 충격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군은 이후 24시간 동안 이 지역에서는 진격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ISW는 러시아군이 5월 12일에는 하르키우시 주변에서 완전 철수를 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 전투에서는 승리한 것 같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에 성공한 데다 러시아군의 자체 보강도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는데 러시아군은 자국 영토 내로의 질서 있는 퇴각에 집중할 뿐 하르키우 주변에서 차지하고 있던 지역을 고수하지 않고 있다고 ISW는 설명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이 러시아 내 군사 요충지인 벨고로드에 미치지 못하도록 국경 부근 수비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하르키우를 점령하는 것은 물론 도시를 포위하는 것도 막아냈으며 키이우에서처럼 러시아군을 도시 주위에서 축출했다.
지난 5월 15일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의 돈바스 공격은 추진력을 상실했으며 재개될 수 없을 것이라는 발표도 했다. 영국 국방부는 현재까지 러시아군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하여 모아놓은 지상병력의 3분의 1을 상실한 것 같다. 이어 러시아군의 활동은 낮은 사기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전투 능력 감소를 신속하게 보충할 수 없기 때문에 점차 제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의 상황에서 러시아는 앞으로 30일 동안 진격의 속도를 극적으로 높일 가능성이 없다. 고 영국 국방부는 결론지었다. 푸틴, 지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도 지난 5월 15일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러시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키이우를 장악하는 데 실패했다. 그들은 하르키우 주변에서 철수하고 있다. 돈바스에서의 주공은 정체되었다. 러시아는 전략 목표들을 쟁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결정을 역사적이라고 평가하며 나토의 문호는 개방되어 있다. 나토에스 도어 이즈 오픈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발표에 따르면 5월 17일 현재 러시아군 전사자는 28,000명, 파괴된 전차는 1200대가 넘는다. 러시아군은 전사자 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IT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러시아군 전사자의 안면인식, 유품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면 러시아 내 가족들에게 통지하고 있다. 이 실무를 담당하는 우크라이나의 한 IT 전문가는 아들의 전사 통지를 받은 러시아인들의 80%는 원망을 하는 반면 20%는 알려줘 고맙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전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푸틴 정권에서 총리를 지낸 미하일 카시아노프는 지난 5월 13일 독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푸틴은 이미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푸틴의 측근들이 러시아군의 상태와 전쟁 전망에 대해 푸틴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잘못 이끌었다. 미즐드고 주장했다. 러시아 최고의 부호였다가 서방으로 망명한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는 최근 CNN 인터뷰에서 푸틴은 러시아군이 키이우에 진입하면 주민들로부터 꽃다발 세례를 받는 등 환영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되자 매우 분노했으며 거의 실성할 지경이 되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정보작전은 당초 연방보안국 FSB 제5국 소관이었다. 전쟁 이전까지 러시아군이 침공하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친러시아 시위를 일으킬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환영은 없고 저항이 지속되자 5국 책임자인 세르게이 베세다 장군이 체포, 수감되었다고 모스크바 타임스가 지난 4월 보도했다. 모스크바 타임스는 지난 5월 12일에는 푸틴이 FSB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배제하고 지금까지 수행하던 역할을 군정보국 GRU에 넘겼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를 새로 담당할 GRU 부국장 블라디미르 알렉세예프는 지난 10년간 서방에 대한 중대한 공격 행위를 담당했으며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의 사이버 공격 때문에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러시아의 차르그라드 TV가 지난 5월 초 러시아의 승리를 안겨줄 특수작전을 지휘하는 승리의 장군들을 방송하며 주요 군 지휘관들을 소개할 때 GRU의 알렉세예프가 처음 등장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알렉세예프는 특수부대인 스페츠나츠 출신이며 해외 근무 경험이 거의 없다. 스페츠나츠 침투작전을 담당하는 14국 국장을 지내다가 2011년에 GRU 부국장이 되었다고 한다. 군이 푸틴을 효과적으로 밀어낼 것. 한편 푸틴의 중병설은 러시아의 전승절인 5월 9일 푸틴이 붉은 광장의 모습을 드러낸 이후 더욱 확산하고 있다. 미국 잡지 뉴라인스는 5월 14일 러시아 한 재벌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도하며 푸틴이 혈액암에 걸려 매우 아프며 전쟁 직전에 수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의 키릴로 부다노프 국방정보국장도 5월 13일 스카이뉴스 인터뷰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암으로 심각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크렘린 사정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푸틴을 제거하려는 쿠데타가 이미 진행 중이며 전쟁이 8월 중순에는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미시간 대학의 러시아 전문가인 로널드 선이 교수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이번 전쟁으로 푸틴의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력을 보유한 군이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가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며 푸틴이 이 끔찍한 재앙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들은 조용히 효과적으로 푸틴을 권좌에서 밀어낼 것이다. 그리고 서방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촉하려 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 사실 러시아 역사를 보면 격변기마다 군이나 정보기관이 정권교체에 개입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푸틴 자신도 전임자인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중병을 틈타 FSB를 이용하여 권력을 차지하였다. FSB 출신인 푸틴은 1998년에는 FSB 국장, 다음해에는 총리가 되었다. 무명 정치인이었던 푸틴은 1999년 체첸전쟁을 주도하며 강력한 인물로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모스크바 아파트가 폭발하는 등 러시아 전역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푸틴은 체첸 테러리스트들의 소행이라며 체첸전쟁을 주도했다. 그러나 당시 폭발 사건은 FSB가 푸틴을 권좌로 밀어올리기 위해 수행한 의장작전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보도를 한 러시아 언론인들은 대부분 피살되었다. 푸틴은 이어 중증 심장질환에 시달리던 옐친이 사임하자 대통령직을 이어받았다. 옐친의 전임자인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직접 쿠데타를 겪었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정책에 불만을 품은 드미트리 야조프 국방장관, 블라디미르 크르츠코프 국가보안위원회 KGB 의장 등 공산당 강경파들은 1991년 8월 고르바초프가 크림반도에 휴가 간 틈을 타 쿠데타를 일으켰다. 강경파들은 고르바초프를 감금하고 비상사태 선포를 요구하는 한편 모스크바 시내 주요 시설에 군병력을 배치했다. 하지만 고르바초프는 강경파의 요구를 거부했다.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던 옐친 역시 정부 청사에서 공산당 쿠데타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옐친의 지지자 수만 명이 군이 옐친을 살해할지 모른다면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당시 동원된 군도 개혁파를 지지하였다. 결국 공산당 강경파가 주도한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갔고 이후 공산당은 불법화되는 등 공산주의 체제는 신속하게 붕괴되었다. 그해 12월에는 마침내 소련이 멸망하였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사망했을 당시에도 군은 권력 이동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스탈린은 같은 조지아 출신인 라브렌티 베리아를 정보기관장에 기용하는 등 중용하였다. 스탈린이 1953년 3월 갑자기 사망하자 베리아는 가장 유력한 후계자로 주목을 받았지만 6월에 체포되었다. 당시에도 2차 대전의 영웅인 게오르기 주코프 소련군 원수가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주코프는 소련 인민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누렸으며 군으로부터는 절대적 존경을 받았다. 현재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는 주코프 원수의 동상이 설치되어 있다. 주코프의 강직한 성품과 인기를 두려워한 스탈린은 전쟁이 끝나자 그를 지방군 사령관으로 임명한